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중앙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칼럼이 기고되는 날입니다. 팩트경제신문, 여성경제신문이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포털,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에서 로로쌤 검색하시면 저희 칼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이 공지 게시판에도 오시면은 항상 링크를 올려드리니 클릭하시면 바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는 IPO 관련해서 절차를 말씀드리고 이 크래프톤 투자 예시를 들어서 이 투자에 대한 양면성에 대해서 기고를 했으니 많이 읽어보시고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제2월급통장 6기 6월 회원 모집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변경을 해야 되고 성장주는 지금 쉬고 있고 민감주는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내가 알긴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까지 좀 애매하다,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상담 문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 34,200포인트 이탈했습니다. FOMC 결과 발표가 있었고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점도표를 보면은 이제 2023년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기존부터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 너무 먼 미래 아니겠느냐. 금리 정책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저희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2년까지는 안 한다고 받아들이고 경제회복이 빨라지면 2022년 말에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고 시장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료원분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미 점도표 다 보여드리면서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간단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 당겨진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감 있었죠. 그런 부분,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경기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 백신 잘 투여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온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잘 방어를 해줬죠. 1%도 안 밀렸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장중에 점도표 발표했을 땐 밀렸다가 제롬 파월 의장이 점도표 너무 믿지 마라 하다마자 14,000포인트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죠.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누르는 모습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나스닥은 이탈은 요 11선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에서 잘 마무리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만약에 잘 버텨만 준다면 올라가면 좋겠지만 추가 상승이 아니더라도 잘 버텨만 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우상향되고 나스닥 그리고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돌파하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증시죠. 우리나라 증시 사상 최고치 어제 돌파하고 나서 오늘 조금 쉬었는데 양호한 모습입니다. 0.41%. 뭐 밀린 것도 아니죠. 어제 상승 이 부분에 있어서 살짝 쉬어가는 흐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급 동향도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은 하락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승 포지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하락 포지션 정도 나온 것은 어제 상승 포지션보다 적습니다. 이 정도면은 양호하게 넘어갔구나. FOMC 충격은 거의 없다시피 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도 양호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상승을 보이면서 1000포인트를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1000포인트 넘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80포인트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했고 드디어 1000포인트 넘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종목 동향으로 넘어가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이제 시장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쉬는 모습이었는데, 이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죠. 이제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시장 작년 대비해서 성장률을 기존에는 12%에서 19%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게 상향된 19%에서 24%로 5%나 또다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일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좀 오랫동안 쉬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오테크닉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11만 5천 원 이제 빼꼼 회복 시도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요 구간 넘어오면서 이제 4만 원 중후반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덕산테코피아라던가 아니면은 TCK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일부 소부장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돌기 시작하면은 반도체 업종도 좀 돌아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억지로 좀 눌러놓은 이제 동향이 있었죠. 근데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워낙 종목도 많고 광범위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다른 쪽으로는 자잘한 업종으로는 돈이 가기가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반도체 쪽이 움직이면은 굉장히 큰 자금이 반도체 섹터에 몰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중을 안 하고 있는, 집중하지 않고 다른 쪽을 이제 키우고 있는 것인데, 반도체 쪽이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 하반기에도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G 관련주, 뭐 예를 들면 KMW 같은 경우가 대장이죠. 가장 뭐 시총이 높고 대장이고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에릭슨이 모빌리티 보고서를 통해서 5G 가입자 연내에 5억 8천만 명 도달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삼성전자가 6G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통신 시스템을 시연했는데 성공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6G가 지금 시작된다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도 이제 모터쇼 가면 컨셉카라고 해서 샘플 같은 개념으로 내놓죠. 그 개념이라고 이런 기술력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상용화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MW 비롯해서 뭐 RFHIC, 뭐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등등 이 5G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에 1차 반등 후에 좀 휴식 구간이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들이 계속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주들 살아나는 모습이 은근슬쩍 보이고 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그럼 봐야겠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회사인 LG와 영국에서 삼성과 LG 등 2차 전지 생산 공장을 설립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완성차 기업들까지 함께해요. 그래서 6개 기업을 통해서 이제 영국의 생산 공장 설립하는 거 얘기 나오고 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82만 원 요 구간 회복 시도 나오고 살짝 이탈했다 바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82만 원 잘 유지해주면은 나쁠 게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한 45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심사 허가가 나오게 되면 그 후에는 상장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LG에너지 솔루션은 개별 이슈도 있죠. 캘리포니아 북동부 모스랜딩 지역에서 이제 1.2기가와트시 규모의 전력망 ESS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개별 이슈까지 긍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LG화학하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런 호재들이 있었는데 개별 호재가 있는 LG화학은 올라왔는데 삼성 SDI는 아직까지는 논의 중이다라는 거 측면에서 그냥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이런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드디어 20만 원을 넘어가는 멋진 모습을 보였고,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유럽 쪽 하면 항상 뭐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대주전자재료 이제 45,000원 요 구간 이제 회복 시도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살아날 가능성 보이고 있고, 원익 P&E 솔루션, P&E 솔루션이 이제 원익 P&E 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 원익 P&E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치 테마주는 이렇게 구분을 해드립니다. 정치 테마주의 경우는 인맥 관련주는 좀 위험합니다. 대신 정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능성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당이 되든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정책 관련주를 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윤석열 이제 전 검찰총장이죠. 이제 국정력의 핵심인 경제 분야에서 공정경제 3법의 규제 기준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뭐 SJ 솔루션즈, 쌍용정보통신, 뭐 정원NC스 같은 이런 SI 테마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거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치 테마는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권하거나 하진 않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 동향으로는 OLED 사이클
자, 미래에셋. 네. 미래에셋 증권에서 OLED 사이클 상향 조정으로 이제 덕산네오룩스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흐름 좋습니다. 그러면서 덕산네오룩스 올라가면은 이제 관련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이 볼 수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66,000원을 드디어 넘어가는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돌파 시도 정도인데 한 차례 더 양봉을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함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만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뭐 ICD나 이런 종목들, 뭐 힘스 이런 종목들, OLED 관련주들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이제 쿠팡이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한다라고 합니다. 2,200억을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관련주로 해서 이제 동방 같은 경우가 이제 엮여 있는데, 기존에 동방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요 7,000원 구간을 넘어가야지 9,000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고, 9,000원 넘어야 11,000원을 보는데, 이 7,000원을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못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동방 같은 경우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KLX 같은 경우가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꾸준히 말씀드렸던 섹터입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해드렸는데, 이 치과용 의료기기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 95,000원 넘어가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10만원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오 같은 경우도 조금 약했었죠. 디오의 경우는. 그런데 디오도 41,000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41,000원을 제압한 건 아니라 여기를 한 차례 더 돌파해 줘야 되고, 아직 21선도 뭐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서 쉴 것이냐, 아니면은 한 차례 저항 더 받고 쉬었다가 다시 돌파할 것이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1,000원 넘어가야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가 뭐 계속 좋았었죠. 치과용 의료기기 중에서는.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고 휴식한 후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왔다. 이제는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잘 정리하시거나 쉬는 구간을 노리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뭐 덴티움이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바텍도 있고 많죠. 그래서 치과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꾸준히 볼 수 있다. 화장품도 꾸준히 볼 수 있다. 마스크를 벗었을 때 우리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꾸준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제 관련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뭐 저항 돌파 시도합니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렸고, 5만원 회복하면은 다음 뭐 55,000원, 그 다음 6만원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00원 오늘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이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음은 6만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충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계속 우려감에서 우려감으로 이제 밀렸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다 알고 있고 이제는 해묵은 악재 그리고 내성이 생긴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반기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수익을 올리면서 따뜻한 연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